좋아. 네, 시험지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우리 한번 볼래요? 나 시험. 네, 이거 펼치지 말아주세요. 네, 유출이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극비 자료로 여기다 둬야겠다. 어려웠어? 어, 중간보다서? 어. 우리도 어렸어. 자, 여러분 한번 더 해봅시다. 오늘 할 것은 쌤, 저 있잖아요. 예, 숙제 다 못했는데 예, 오늘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학교에서 네, 쌤 과세특이라고 하세요. 과세특. 아니 그 세부상 그런 거 특기한 거 발표한 거 있는데 그거 준비해야 돼가지고. 과세특을 준비해야 한다. 네. 과세특이 뭐죠? 그 세부능력 특기상 그런 거 적힐 거 예, PPT 만들고 그런 거 네. 과목당 그게 언제까지예요? 내일 만들어야지. 아니 언제까지? 내일까지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총 6과목을 해야 되는데 예. 내일 무조건 2개 정도 해야 돼가지고 네. 근데요? 오늘 못 내고 오늘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못 나올 것 같아. 예. 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유가 애매한데 오늘만 봐주시면 안 돼요? 내일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못 남을 이유가 뭐예요? 진짜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뭐라고? 진짜 시간이 안 돼서. 아니 내일 2개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 근데 밤새 해야 된다고 이- 그러면 이 말대로 지금 그러니까 수요일날 다 열면 안 돼. 그러니까 내일 과세특을 잘 해.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남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라고. 사과할게요. 아니 남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네 잘 생각을 해봐라. 무슨 이유 있어요? 내일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남지 못할 이유가 뭐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얘기라고. 그럼 아주 널널한 거 아니야? 주말도 있는데. 보자. 너는 이름이 뭐니? 석이에요. 아하. 너는 유진이요. 유진이고. 책 가져왔어 너? 아니요. 네? 안 가져왔어? 원장쌤이 프린트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뭐야? 넌 가져온다고 하지 않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프린트를 하나 더 뽑아야 되네. 보자. 안할 거야. 일단 이걸 드릴게요. 그냥 안 할까? 그러면 잠깐만 프린트 하나 뽑아볼게요. 잠깐 있어보세요.
수에서 반일사였나? 일단 모르겠네. 뭐 일단 누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일단 오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진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수상이 끝나니까 수화 진도도 조금 나가보고 이 정도로 할까요? 뒤에 이제 수화 들어가시면 겁나 쉬우니까 아주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평행이동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평행이동을 또 오늘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니 평행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도록 합시다. 근데 왜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한 명이 뭐지? 잠깐만. 아하 5분 후에 놓쳐 5분 후에. 자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거 바탕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행이동. 어제 들으신 분들은 뭐 어제 들은 걸 잘 이해를 하고 있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다. 모든 걸 다 증명하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 빨리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좌표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1,1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x축으로 점을 들어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좌표 평면에서 옮길 때는 x축 방향으로 얼마, y축 방향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이 녀석을 만약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긴다면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1,1이었는데 2만큼 갔으니까 x좌표는 3 y좌표가 1 올라갔으니까 y좌표는 2가 되겠지. 되겠나요? 자 이걸 일반화 해보시면 이걸 일반화 안녕하세요. 편하신데 앉으시고요. 네. 이걸 일반화 해보시면 봐봐. 일단 이거부터 1,1을 어떻게 옮겼냐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겼다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3,2가 되는데 요 3은 x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1에다가 2를 더해서 3이지. 그 다음 요 2는 1에서 y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y좌표에 1을 더해서 2겠지. 이거를 일반화해 보시면 x,y라는 점을 우리가 만약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긴다라고 하면 그 점의 좌표는 x가 x 플러스 a가 되겠죠. 왜냐면 x축으로 a만큼 옮겨질 거니까. 두 번째로 y축으로 b만큼 가면 이 y좌표가 y 더하기 b 되는 거 아시겠어요? 되겠죠?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야. 두 번째,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그런 것인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y는 fx인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보자. 자, fx, y는 0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이게 함수일 수도 있고 도형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함수 또는 도형은 이렇게 적거든요. 자, 이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이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시키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옮겨진 녀석의 도형의 그래프는 요 색깔로 넣을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내가 좀 더 그거 해보이긴 한데 어쨌거나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면 이렇게 옮겨지겠지. 우리가 이 옮겨진 녀석을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함수를 이제 알아볼 건데 이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보고 싶냐면 이 주황색 함수의 이제 이
이 관계식을 알고 싶은 거잖아. 이게 fx, y는 0이라고 적으면 얘가 x랑 y 사이 관계식에서는 0이라는 건데 이거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겼을 때 이 주황색 함수도 x랑 y 사이 관계식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이 초록색 점을 x, y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x, y는 이거 위의 점이니까 뭐가 성립할 거냐면 fx, y는 0이 성립할 거고요. 이거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면 이 주황색 점으로 옮겨질 건데 이 주황색 점을 우리가 x', y'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x', y'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점의 이동하듯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점의 이동하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x, y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겼으니까 이 녀석의 좌표는 아마 x 플러스 a, y 플러스 b 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되니? 오케이.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잖아. 옮겨진 점이 이 주황색 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x'은 여기서 보시면 x'은 x 플러스 a 거고요. y'은 y 더하기 b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x'과 y' 사이 관계식이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요 식과 x랑 y 사이 관계식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x'과 y' 사이 관계식을 구하고 싶으면 x는을 해서 여기서 x는을 해서 요렇게 x는을 해서 얘 a를 넘기면 x' 빼기 a. 여기도 마찬가지 y는 해보시면 y' 빼기 b고 x하고 y 자리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주황색 함수의 x랑 y 사이 관계식이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점 같은 경우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면 이렇게 됐잖아.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됐잖아. 근데 함수 같은 경우는 fx, y는 0을 이거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면 이게 f의 이렇게 바뀝니다. 됐어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점은 요 a만큼 b만큼이 그대로 더해진다면 함수는 a랑 b가 이렇게 빼진다의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에서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점인지 함수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점이면 더해주고 함수면 빼주면 됩니다. 되겠죠? 이거의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겠지. 자, y는 x제곱을 이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겨봅시다.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원래 이 녀석의 꼭지점은 뭐였냐면 0,0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면 꼭지점이 a, b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의 식이 뭐야? 우리는 이게 꼭지점이 a, b니까 이거라는 걸 알아봤지? 요거를 b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지. 아니? 그럼 이 식은 원래식 y는 x제곱에서 이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긴 모양의 식인 거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면 x 자리에 x 빼기 a가 들어가고 y 자리에 y 빼기 b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겠니? 되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게 평행이동이에요. 다 있죠?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이제 대칭이동 한번 해볼 거고요. 대칭이동 하고 나면 문제 풀어보자. 어때? 너희 그 숙제 해봤을 때 어려웠어? 어땠어? 어? 별로 안 어렵지? 역시. 그래서 아직은 어려운 단계가 아닙니다.
어려운 단계라고 할 거면 오늘 배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또 할만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 잘 이해를 하고 나시면 이제 좀 쉬운 수하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딥하게 제일 쉬워. 자, 해볼까요? 자,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대칭이동. 네. 대칭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어요. 점대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잘 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쪽으로 오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만큼을 더 가서 여기다가 점을 찍으시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정확히 같은 요 점이 바로 이 점의 점대칭 모양인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요게 점대칭이야. 근데 이제 저렇게 적어놓으면 별거 아닌데 이걸 도형으로 놓고 보면 말이다. 도형으로 놓고 보면 도형을 우리가 점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머리 꼭대기를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하면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더 가서 얘가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 발끝을 점대칭을 하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길이가 이렇게 될 거니까 아까 머리를 대칭 이동한 게 일로 왔으니까 머리가 이쪽, 발이 이쪽으로 생기겠지. 되겠나요? 그래서 점대칭을 하면 약간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좀 뒤집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점대칭이고요. 선대칭은 좀 쉬워요. 선대칭을 보시면 봐봐. 점을 선대칭하겠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거에 대해서 거울처럼 접어서 이쪽으로 오겠다는 소리야. 거울처럼 접어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오겠다. 되겠니? 그러면 선대칭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울까지의 거리는 똑같을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거울에서 이만큼 있으면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만큼 떨어져 보여? 이거에서 내가 거울과 떨어져 있는 거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지. 마찬가지인데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수직이 됩니다. 자, 요거 수직이 되는 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봐봐. 도형일 때는 이렇게 돼요. 얘를 선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접어서 여기로 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요게 선대칭의 느낌, 요게 점대칭의 느낌입니다. 그러면 좌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좌표는 5,2라고 해볼까요? 자, 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선은 X축, Y축이 있을 거니까 X축 대칭부터 생각해보시면 요 점의 좌표는 5,-2겠지.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보지. 그 다음 Y축 대칭을 하시면 요 점의 좌표는 -5,2겠죠. 그러면 얘는 보시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죠? Y축 대칭을 하면.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을 해보시면 요 거리랑 똑같이 요 거리를 해서 여기 점을 찍어보시면 이때 9,y 된다는 거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을 하시면 X좌표랑 Y좌표의 둘 다 부호가 바뀝니다. 되겠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 이 대칭은 5,2를 대칭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 점에 찍히겠죠? 이 점의 좌표는 2,5예요. 왜 저렇게 됐는지는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지만 뭐 이번 시간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5,2 대칭하면 왠지 2,5 될 것 같지 않니? 그쵸? 그림에서 보시면 그쵸? 그래서 저렇게 된다. 이거를 정리하자면 자, X축 대칭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을 하시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
x좌표 부호도 바뀌고 y좌표 부호도 바뀌고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하면 x하고 y의 자리가 바뀌어요. 됐어요? 정리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평행이동이에요. 아니. 대칭이동이에요. 오케이. 평행이동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들어서 그대로 옮기는 거라서 옮길 때는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옮겨요. 그래서 약간 우리 이렇게 배달시키듯이 이렇게 이제 들어서 옮기시면 되고요.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평행이동을 할 때도 이게 모양이 변하지 않겠죠. 그대로 들어서 옮기니까.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접는 느낌, 접어서 이렇게 옮기는 느낌으로 설명해요. 네, 편하게 앉으시고요. 이것 좀 가져갈래? 네. 이쪽 자리. 네. 그래서 접는 느낌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접혀서 가면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선대칭이 있다. 네, 알겠어요? 큰일이네. 자, 그래서 정리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자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너는 일단 요거 내용만 봅시다. 요거 결과만 보고 기억을 합시다. x축 대칭을 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고요. y축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고 y는 x 대칭하면 x하고 y 자리가 바뀐다. 오케이. 그 다음 평행이동 아시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게 점이냐 그거냐에 따라서 점이라면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가면 이렇게 될 거고요. 함수라면 거꾸로 빼개로 된다. 요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해가 다들 되시나요? 좋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고요. 지난 시간에 수업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어디까지 했을 거냐면 숙제를 저기 마플 개념의 킴 3번까지였나? 4번인가? 3번이군요. 3번까지를 했을 거예요. 마플 개념의 킴 3번까지를 했을 거니까 그거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질문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992번 992번이요? 992 한번 해봅시다. 992 이거구나. 자, 좌표평면에서 이 녀석을 포물선 이걸로 옮기는 평행이동의 예예요. 얘를 얘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 직선 이 녀석이 이걸로 옮겨진다. 이거 사이 거리를 어쩌고저쩌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2차 같은 거 평행이동 하실 때는 꼭지점 표준형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동하는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도 표준형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표준형 만들어 보시면 빼기네. 되네. 두 번째, 이거 만들어 보시면 36일 거니까 빼기 6이겠지. 여기까지는 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 녀석의 꼭지점은 1,-1이야. 이거 꼭지점은 2,-6이야. 자, 꼭지점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졌어, 그지? 네. 자, 그럼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는 아니죠. 5만큼이지? 마음 맞죠? 1이 6이 됐으니까 5만큼 옮겼잖아. 빼기 1이 빼기 6이 됐으니까 빼기 5만큼 맞죠? 됐지? 자, 요거에 의해서 뭘로 옮기겠다고? 직선 얘를 옮겨봐라
라는 건데 요 녀석 한번 옮겨봅시다. 그럼 x축으로 y축으로 빼기 오면 이게 식이 어떻게 되죠? X 빼기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됐다. 이거 전개하면 끝나겠다, 그죠? 이게 빼기 5고 빼기 10이니까 빼기 15. 자, 요직선과 요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나요? 그 0,0 한다면 저거 좀 했습니다. 네, 이거 위에 아무점이나 하나 잡고 얘랑 얘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에 빵빵 집어넣으시면 빼기 10. 그래서 루트 5분의 15. 그러면 뭐죠? 3루트 네, 이거 근데 왜? 뭐 어디가 문제였죠? 계산이 잘못됐어. 너 이거 빼기 7이라고 했지? 그렇지 않았다. 아까 거기서부터 그건 나잖아. 다음은요. 너는 이름이 뭐니? 지수요. 지수? 아하. 왜요? 너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네? 왜요? PPT요? PPT를 왜 만들어요? 아, 이제 기말이 끝났으니까 그걸 하는구나. 남은 수행평가를 하는구나. 그거 열심히 하세요. 점수를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다 받아내요. 과학 세트? 아, 쟤네랑 똑같은 거네. 잘 해두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나중에 그 갈 때 도움이 다 될 겁니다. 상당히 귀찮긴 하겠다. 자, 다음 질문 있냐? 저 있어? 왜? 전일번호 1001. 1001번. 중심이 4,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다. 중심이 4,2고 반지름이 2래. 자, O1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첫 번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래. y는 x. 두 번째로는 뭘 했냐면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원하고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원을 오토라고 하자. 5원과 오토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AB의 길이가 2루트 3일 때 AB가 2루트 3. 이거는 여기서 적어봐. 때 A 값 쓸고 와라. 해봅시다. 자, 얘들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원을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하여 원의 크기가 바뀌지 않겠죠. 원을 선대칭을 하거나 점대칭을 한다고 해서 원의 크기가 바뀌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집중을 해서 보면 된다? 원의 크기랑 관련 있는 건 반지름이야. 반지름은 안 변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동되는 것은 원의 중심이야, 그지? 중심이 어디로 이동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중심 위주로 한번 봅시다. 4,2야. 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죠? 2,4가 되겠지. xy 자리가 바뀐다고 했죠. y는 x 이동을 하시면 2,4인데 y축으로 a만큼 가면 이게 어떻게 되죠? y축으로 a만큼 2,4 플러스 a가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원방이 있을 건데 굳이 뭐 원방을 세우지 말고요. 우리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4,2가 있고요. 2,4에서 뭐 y축으로 a만큼 갔으니까 얘가 오토가 여기쯤 있고 5원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얘네 둘이가 만나는 걸 AB라고 했으니까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한번 해봐. 그럼 AB의 길이잖아요, 그죠? 얘가 몇이라고 나왔냐면 2루트 3이라고 나왔다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 반지름? 중심과 중심을 봐야죠. 왜 봐야 되지? 선의 길이랑 관련이 있는 게 뭐야?
평행 길이 구하려면 뭐 구해야 돼? 공통의 공통의 반지름의 길이는 보통 주어져 있잖아.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보다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가 정확히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지겠지. 왜 그러냐면 E1이랑 E1의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대칭일 거 아니야. 이 AB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은 대칭 모양일 거 아니야. 길이가 똑같은 크기가 똑같은 두 원이니까 이게 어떻게 붙어도 대칭이겠지. 요거 이해되니?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녀석에서 요까지 거리의 절반을 딱 하면 요 거리가 나올 거야, 그치? 혹시 어려워요? 너희 원반까지 시험 다 쳤지 아닌가? 원반까지 안 친 사람도 있어요? 다 치지 않았나? 아 너희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구해볼 거냐면 곡을 구해볼 건데 이거 잘 생각을 해봐.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반지름은 2라고 했어. 여기가 2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몇이냐면 요 거리는 아까 여기 AB가 2루트 3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루트 3이겠지. 맞지? 그리고 얘가 2고 루트 3이면 이게 몇이야? 1일 거야, 그지? 그럼 이 길이도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중심과 이 중심 사이 거리는 몇이어야 돼? 2여야 돼. 맞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2인데 이 중심이 4,2였고요. 이 중심은 2,4 플러스 A였어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2라는 거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보시면 4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4 날리면 얘가 0 돼야 되지? A가 그래서 Y겠다. 됐어요? 됐죠? 오케이. 이게 1001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질문은 다 했죠? 질문은 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봐야 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어디까지 했냐면요. 거기에 있는 저 뭐야? 대칭이동에 있는 그러니까 441페이지까지 했고요. 442랑 443은 아직 안 했어요. 442랑 443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442랑 443을 이제 해보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깔끔할 것 같아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볼 건데요. 442랑 443을 하면서 뭐 우함수, 기함수 이런 것도 같이 할까 말까가 고민이긴 한데 그냥 같이 하죠. 자, 해봅시다. 자, 우리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잘 봐. 대칭이 있는 함수가 함수와 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대칭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점대칭이랑 선대칭. 근데 이제 오늘 따져볼 거는 이런 모양이야. y는 fx 꼴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함수 모양. 이 함수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따져볼 텐데, 봐봐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따져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y축 대칭. y축 대칭과 두 번째로는 원점 대칭을 다뤄보겠어요. 두 번째가 원점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인 함수를 뭐라 그러냐면 y축 대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함수 그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 모양이라는 뜻이야. y축이 이렇게 있으면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기면 y축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대칭 모양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알고 있는 게 보통 뭐예요? y는 x제곱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x제곱이 어때였다? y축에 대해서 대칭 모양이잖아. 그렇지?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제 y축 대칭 모양으로 생긴 함수를 뭐라 그러냐면 우함수라고 해요.
우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집합이 그 수하가 처음 들어가면 집합이 있고요. 그다음이 명제고 명제 다음이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스텝을 딱딱딱 밟아갈 때 어차피 우함수 계함수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그 여러분의 중간고사 범위 정도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알아두셔야 될 거니까 지금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함수인데 우함수는 어떤 게 성립하냐면요. 요게 성립해요. 이거 잘 봐라. 이건 하지 말고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하니까 잘 봐. 이걸 그래서 지우고 y축에 이렇게 y축을 하나 딱 잡아보시고요. 얘가 이제 가운데 0이잖아. 그래서 0에서부터 우리가 만약에 x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x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 녀석이 함수값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요 점이 딱 찍히겠죠? 그리고 얘를 x만큼 y축 그 x축 방향으로 뒤로 x만큼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함수값이 딱 찍히겠죠? 맞니?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은 f에다가 x만큼 옮긴 걸 x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 녀석은 뭘 거냐면 fx겠지. 맞니? 그리고 이 녀석은 x만큼 뒤로 갔으니까 얘가 이 점의 x좌표는 빼기 x잖아. 그러니까 빼기 x를 대입한 거니까 이 녀석은 뭘 거냐면 f의 빼기 x야, 그치? 그치? 근데 y축에 대해서 대칭 모양으로 생겼으면 x만큼 간 거에서 나온 점과 빼기 x만큼 간 거에 나온 점이 같아야 되겠지. 요거에 대해서 대칭 모양으로 생겨야 되니까. 이해가 되니? 아하. 그래서 요게 우함수를 정의하는 식입니다. f에 빼기 x 넣었을 때 fx랑 똑같으면 이걸 우함수라고 해.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었냐면 아까 방금 뭐 있었죠? y는 x제곱이 있었지. x제곱에다가 x자리에 빼기 x 넣어봐. 그럼 뭐죠? 이거잖아. 그러니까 빼기 x 제곱하시면 x제곱 되지. 그러니까 y는 x제곱 되니까 원래 함수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우함수라고 해. 됐니? 오케이. 그 다음 원점 대칭 모양이 있는 것을 기함수라고 해. 이게 우자랑 기자가 이 약간 일본식 한자어인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래서 기함수는 이제 잘 생각을 해봐. 어떤 게 기함수냐면 원점 대칭 모양으로 생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이 이렇게 생겼다면 왼쪽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원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에 대칭되는 점이 여기 정확히 딱 있으면 돼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원점 대칭이에요. 오케이? 이게 다른 점을 잡아도 똑같이 원점 대칭점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이 점에 대한 대칭점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생긴 녀석을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점 대칭할 때 우리 점 대칭하면 약간 뒤집힌다고 했었잖아. 그죠? 이 머리랑 다리가 점 대칭을 하면 이렇게 뒤집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이 점 대칭을 하면 약간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혀서.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걸 이제 원점 대칭 함수, 그러니까 기함수라고 하는데 기함수는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아까 전에 요거처럼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원점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원점에서 x만큼 같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빼기 x만큼 가는 곳에는 뒤로 x만큼 간 거에는 여기에 요 점에 대해서 원점 대칭한 점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한 점이 여기 있어야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와 이 녀석의 길이가 정확히 똑같겠죠. 요거 이해되니? 어려워요? 뭔가 애들이 나 눈이 좀 팅해졌는데? 어려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f에다가 여기 빼기 x, x자리에 빼기 x를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f에다가 빼기 x 넣은 것과 f에다가 x 넣은 것은 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빼기 x를 넣으면 fx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것과 같다. 이게 기함수를 정의하는 식입니다.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기함수구나, 그리고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얘가 우함수구나 하고 y축 대칭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됐나요? 이게 기함수 함수예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맛보기로 이 정도만 하고요. 더 또 막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힘들어 하실 테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함수기함수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우자가 약간 그 글자 자체가 Y축 대칭으로 생겼지. 그렇지 않나요? Y축 대칭으로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하 얘는 Y축 대칭이구나. 그럼 얘는 뭐겠어? 원점 대칭인 거죠. 되겠니? 나중에 이제 우함수 비함수 이거 말 갑자기 또 헷갈린다. 우가 뭐였지? 원점인가? 막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랑 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럼 저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서 다들 힘들어하는구만.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괜찮으려나?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뭐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너 어제 잠은 잘 잤어요? 왜 못 잤어요? 네? 더워서요? 에어컨 왜 안 틀어요? 엄마가 틀지 말래? 아하. 그치. 이게 또 이제 부모님의 성향이 성향에 따라 그렇더라고. 옛날에 우리 집도 에어컨이 있는데 가동을 잘 안 했어. 웬만하면 참고 막 진짜 막 열대야에 어쩔 수 없겠다 싶을 때 이럴 때는 틀고 웬만하면 안 틀었지. 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독립을 하시면 자유롭게 트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벗어나서 자기 이제 집을 가지게 되시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죠. 또 뭐 그때 돼서 이제 전기료가 아까워서 안 틀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점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점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한번 봅시다. 은서야, 힘들어요? 여러분 시험 끝나고 좀 잘 쉬다 오셨어요? 너는 잘 쉬다 왔니? 원래 사람이 항상 긴장해서 살 수는 없단 말이야. 제가 얘기했죠. 시험 기간 때는 기계처럼 공부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있잖아. 항상 그렇게 기계처럼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에 이렇게 빡빡하게 했다면 시험이 이제 끝나고 나면 약간의 어떤 릴렉스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놀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놀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제 다시 달리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막 열심히 뛰었다면 좀 약간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영화라도 보고 오든지 아니면 한강 나들이라도 갔다 오든지 아니면 친구랑 놀든지 하시면서 이제 약간 릴렉스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조금 약간 느슨하게 좀 하시다가 여름방학이 딱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름방학이 되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좀 약간 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여름은 좀 더워가지고 이게 또 신체적으로 사람이 늘어지면 더 늘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시작할 때는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땅 하고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한 동기부여는 기말고사 점수를 보시면 자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점수를 딱 보고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기말고사를 만족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올려볼까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평균 4였다가 평균 3이 되는 것만 해도 그게 학교의 레벨이 달라지고 3에서 2가 또 달라지고 2에서 1이 또 달라진단 말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서열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렁설렁 놀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쪽에 어디야? 저 북유럽 같은 데서 태어나셨으면
널널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테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열심히 경쟁을 하셔야죠. 그래서 조금 약간 지금은 좀 약간 프리하게 좀 지내시다가 뭐 대충 숙제 정도만 하는 정도 뭐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하라는 거 정도만 하는 정도로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하시다가 여름방학 시작되면 다음 주쯤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땅 해서 이제 출발하는 느낌. 그거 해봐야 어차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등급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만약에 등급을 올리시고 싶다 아니면 막 뭔가 그 내가 모자라는 걸 채우고 싶다 하시면 방학 기간에 하셔야 돼요. 원래 학기 들어가면 시간이 없잖아요. 니 뭐 그거 한다며 무슨 뭐 세부 특기 뭐 그거 한다며 그것도 하지 수행평가도 해야 되지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지 학원도 다니잖아. 근데 이 일정 속에서 뭐 올리기가 쉽겠어? 잘 안 올라가요. 어차피 딴 애들도 다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는 한단 말이야. 다 비슷한 환경이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방학 때는 그게 가능해. 왜냐면 방학 때는 노는 애들은 왕창 놀고요. 하는 애들은 하거든. 그럼 그 차이가 꽤 많아. 그거를 한 달 동안 딱 하면 이제 등급 차이가 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를 올리시고 싶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방학 때 좀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제 방학이다 막 널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널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학기 때는 또 새로운 느낌으로 또 해보셔야죠. 자, 그래서 점대칭에 대해서 해봅시다. 즐거운 대칭의 시간이 왔어요. 선대칭부터 한번 해볼까? 봐봐라. 우리 이건 알지? x, y를 이게 y축이라면 y축 대칭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건 알아? 빼기 x, y가 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자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 선이 y축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게 뭐 여러 가지 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y는 x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게 x는 a라는 직선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한 요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y좌표는 알겠지? 같겠지? 같다는 거 아시겠죠? x좌표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x. 확실해요? 이거를 봐봐. x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일단 한번 더 봐봐. 그럼 이제 뭐가 성립할 거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한번 보시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을 잡으면 이거는 x는 a 위에 있어야 되지. 아니? 그럼 x 좌표만 한번 보시면 x하고 x 프라임인데 그러면 x랑 x 프라임의 중점을 잡으시면 이 녀석은 정확히 a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해되지? 그럼 x 프라임은 그럼 뭐겠어? 2a 빼기 x예요. 뭐 이거는 어차피 짐작하기 힘들어서 모양 봐봐. 짐작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 2a 빼기 x, y 이렇게 됩니다. 이게 x는 a에 대한 대칭한 점의 좌표입니다. 되겠니? 이거 이해돼? 그리고 이것은 함수가 되어도 똑같이 성립해요. 함수가 되어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게 점이 아니라 직선이야. 이거를 이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죠? 요거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f 2a 빼기 x, y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이게 점에 대해서 성립하고 직선에 대해서 그 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x는 a 대칭하면 x의 2a 빼기 x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플하겠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점대칭을 해볼 건데요. 저게 이제 선대칭이에요. 원래 이제 선은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그 별의별 선들을 다 했어요. 이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선에 대해서 대칭이 들어가는 것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안 하고 이것만 하시면 딱 됩니다. x는 a에 대해 그치? 그것만 하시고요. 이거 한번 보자. 점대칭. 이거 3대칭. 우리가 여기 x, y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지금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하고 싶어. 그래서 요점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점대칭이니까 요거랑 요게 정확히 같겠죠. 따라오세요. 따라오시죠. 어허. 자, 그래서 x'이랑 y'를 한번 구해봅시다.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걸 사용을 합시다. 이 녀석 두 녀석의 가운데를 하면 뭐 얘가 될 거다 이런 거니까 이 녀석 두 개의 가운데를 하면 요점이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한번 구해보시면 이거가 x좌표, x좌표의 중점이 이건데 얘가 a랑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y좌표의 중점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은 뭐냐면 그럼 y'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정리를 하려면 이 녀석이 이렇게 한다. 됐어요? 이게 함수에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됐어요? 함수에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생긴 함수였다. 그럼 이거 점대칭하면 뭐 이렇게 생긴 함수로 바뀌겠지. 점대칭 모양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함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식은 저 x, y에다가 2a 빼기 x, 2b 빼기 y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되겠나요? 이게 점대칭이에요. 이게 선대칭, 점대칭, 우함수, 기함수까지.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선대칭, 점대칭에 대한 고루고루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거기 이제 3번과 4번에 있는 내용인데 4번 내용은 조금만 좀 쉬었다가 4번 내용을 이제 마저 하고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요즘엔 별로 힘들 거 없지 않아? 시험도 다 끝났겠다. 안 그래? 뭐 부담이 없잖아. 시험 기간에야 뭐 시험 때문에 부담이 없다지만 시험이 끝났는데 뭐가 부담이야? 얘기해보세요. 자 여러분 거기 있는 4번에 있는 그러니까 443페이지에 있는 443에 있는 4번에 있는 내용만 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거기 4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점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요. 지금까지는 x축, y축 그리고 x축의 수직인 직선까지만 했다면 이 선대칭은 어떤 거냐면 비스만 선대칭입니다. 이 녀석을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한번 해보죠. 좀 추워요 혹시? 추우신 분? 괜찮아? 괜찮으면 뭐. 자 그래서 요거라고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점대칭 하는 거 한번 해보자. 선대칭 하는 거 한번 해보자. 여기 x, y가 있어요. 얘를 대칭 이동해서 여기 우리 x', y''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뭐였지? 이거랑 이거 길이 같고요. 첫 번째 뭐야? 수직이잖아. 이 두 가지를 한번 써봅시다. 이거랑 이거 길이 같다는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요? 길이 같다. 아까 저거 비슷한 거 해봤잖아. 중점. 그렇지. 중점이죠. 길이 같다는 거의 다 중점 씁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중점을 보시면 이거지.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은 어디 위의 점이야? 이 직선 위의 점이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으면 성립한다가 첫 번째 식. 됐어요? 뭐 식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a에 뭐 해가지고 2분의 하고 x 더하기 x 프라임 2에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수직이다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수직이다 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하죠. 기울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기울기 어떻게 되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x 변화량이 뭐지? y 변화량이 뭐야? 이거지. 이게 요직선이랑 수직의 이 직선의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2. 마이너스 b분의 2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만일이다가 하나 나오겠지. 이게 두 번째 식. 이 두 식을 풀면 뭐가 나올 거냐면 x'이랑 y'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칭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나요? 우리가 이게 함수가 되더라도 똑같은 식으로 풀어요. 함수가 되더라도 똑같은 식으로 푸니까 이렇게 푸는 건 함수가 나오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되겠어요? 함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함수 위에 임의의 점 x, y를 잡은 다음에 대칭 이동한 점 x', y'을 잡아가지고 그 x'과 y' 사이에 관계식 구하면 끝납니다. 뭐 그렇게 풀어요. 되겠죠? 그거는 나오면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론적인 내용은 다 했어요.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이론은 끝났으니까 실전으로 갈 차례겠죠? 이쪽에 이제 실전 내용을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냐면 저기 네 왜요? 힘드세요? 네? 4, 5, 6, 7을 풀면 될 것 같은데 왜요? 혹시 이거 더 네? 뭐가? 없어요. 기본 종합 문제도 풀어야 돼. 그럼 안 풀어요? 안 풀고 갈 거예요? 당연한 걸 물어봐. 아 풀어요. 네? 네? 1등부터 풀어요. 네? 1등부터. 네? 우리 원래 1등급 안 풀었나? 네. 1등급은 근데 아, 풀 수 있어요. 예. 뭐 푸는 거는 의무는 아니고요. 저 만약에 나는 의욕이 좀 있어서 1등 문제도 좀 풀어보겠다 하는 어떤 의욕이 좀 있으신 분은 푸셔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기본 문제도 안 풀면 어떡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뭐 남아서 기본을 새겨줘야죠. 어쩌겠어요. 숙제가 우리가 숙제가 기본이에요. 숙제가 기본이니까 숙제를 꼭 해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생각해보니까 숙제 검사를 안 해요. 너 했냐? 맞죠. 너 했냐? 너 안 했지? 너는 다 했죠. 너 숙제 했니? 오 그래 채점까지 하고 이번 분은 왜 질문을 안 했을까? 질문하지 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아까 이건 풀어줬잖아. 질문해가지고 그죠? 좋아요. 잘했습니다. 오늘 어때요? 숙제를 좀 하셨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잘 안 풀려요? 제가 설명을 잘 해줬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셨죠? 이해가 혹시 잘 안 되셨나요? 적용이 잘 안 돼요?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러시면 질문을 그래도 하시는 게 좋을 텐데 모든 건 아니라도 예를 들어 이 유형을 일단 다 못 풀겠다. 그러면은 이 유형 중에서 하나라도 하시면 제가 줄일 거예요. 하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비호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가볼까요?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 한번 해봅시다. 저기 몇 페이지냐면 447페이지. 마플 개념 느낌 4번이에요. 자, 이거 뭐 얘를 3분만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으로 구하라.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얘기해보세요. 중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식을 배웠는데 다시 점검해 줄까요? 봐봐라.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함수여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방금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 A가 뭐야? 3인 거고 B가 1인 거잖아. 그럼 이게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이 X 대신에? 그러니까 뭐야? X 대신에 6 빼기 X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지금 fx, y인데 x 자리에 2a 빼기 x를 넣고 y 자리에 2b 빼기 y를 넣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 3이 a인 거고 b가 1인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2a 빼기 x라는 말은 6-x인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6-x를 집어넣으면 하고 더하기 2는 그대로. 그 다음에 y 자리에 b가 1인 셈이죠. b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빼기 y지. 그러니까 y 자리에 2 빼기 y를 넣은 거예요. y 자리에 2 빼기 y를 집어넣으시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정리를 하자면 이게 8 빼기 x의 전체 제곱이고 2 빼기 y의 전체 제곱인데 이렇게 보면 좀 예쁘지가 않으니까 제곱 안에 있는 거 부호 바꿔도 상관없죠. 얘를 이거 왜 문형이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공식을 아시면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근데 나는 공식이 뭐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또는 안 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 하시면 돼요. 봐봐. 중심이 마이너스 2, 0이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3,1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럼 우리가 요거 찾는 거잖아. A, B로 뒀어. A, B로 둬서 얘를 찾는 건데 중점에서 3 나오려면 이거 몇이어야 될까? 아이 6 나와야 되니까 8이죠. 두 개 더해서 6 나와야 되잖아. 맞지? 8이랑 빼기 하면 6이고 반으로 나누면 3이잖아. 그럼 1 나오려면 이거 몇이어야 돼? 그래서 중심이 8,2구나. 그래서 8,2구나.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하셔도 이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죠? 되겠어요? 저기 그래서 공식 바로 대입한 거고요. 공식 대입해서 하기 힘들다 나는 그냥 이걸로 하겠다 하시면 이걸로 하셔도 돼요. 됐니? 다음으로 갑시다. 5번. 자, 점 이거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1에 대해 대칭이 더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2,5를 y는 x 플러스 1에 대해 내가 한번 해보자. x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겼겠지? 2,5가 여기쯤 있겠지?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서 우리 이 점 구하라는 거잖아. 이거를 a, b라고 할게. 자,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한다고? 중점 조건 맞습니다. 이 길이 같다니까 중점 써야지. 중점 한번 써보자. 이거의 중점은 2분의 2 플러스 a, 2분의 5 플러스 b겠죠? 얘가 어디 위에 점이어야 돼? 여기 위에 점. 대입하시면 되니까 2분의 이렇게 양변에 2 곱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넘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a 빼기 b가 4니까 넘어가면은 1이겠다. 요거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로 뭐 왔었지? 수직 조건. 수직 왔었죠.
x배너랑분의 y배너랑 합시다. x배너랑 뭐죠? y배너랑은 x 빼기 2, a 빼기 2, b 빼기 5 맞죠? 이거에서 뭐 넣어야 돼? 마이 이거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랑 수직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b 빼기 5는 빼기 a 플러스 2라서 넘어가시면 a 더하기 b가 5 넘으면 10이겠지. 아까 전에 이거 이랑 연립하시면 끝나겠어요. 2a가 8이니까 a는 4, b는 3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아하 4푼만 하는구나. 어때요? 어려워요? 할만하시죠?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2번 해봅시다. 2번. 이거에 대해서 이거와 대칭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한번 해보자. 얘는 이거야. 2y 10이고 쟤는 제가 한번 해보자. 원방 바로 만들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원방 뭐 만드는 거 많이 해봤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원은 대칭이동하거나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원의 크기가 바뀌진 않는다. 그러면 중심이 어디로 갔는지만 찾으면 된다. 맞죠?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쯤 되니까 뭐 한 이렇게 생긴 직선일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얘가 대칭이동을 하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원래 중심은 지금 뭐냐면 1,2일 거야. 그죠? 얘가 그러면 이쪽 중심으로 오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이 점의 중심만 알아내면 되는 거지. 중심만 알면 어떻게 구하라고? 수직 조건 하나, 중점 조건 하나. 수직이다부터 해볼 거예요. x배너랑 분의 y배너랑 해보시면 a하고 1이죠. 그다음에 b하고 2니까 인데 얘가 기울기가 얘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얘랑 수직이려면 이거 몇? 2여야지. 2 빼기 2가 2a-2여서 b가 2a. 자, 요거 하나 구해놓고요. 두 번째로 수직 조건 했으니까 중점 조건. 중점은 얘랑 얘의 중점이 이거 위에 있다지. 중점 구해보자. 이거 중점 뭐예요?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플러스 2죠? 얘가 어디 위에 있어? 이 직선 위에 있어. 저 직선. 얘가 얘잖아. 대입합시다. 대입하시면 a 플러스 1 더하기 2배에 b 플러스 2가 20. 양변에 2를 곱하시면 20이고 이거 계산하시면 a 더하기 2b 4, 5 넘어가면 15 이렇게 될 거고요. b가 2a니까 b자리에다가 2a 넣으면 이게 4a랑 a니까 뭐겠다? 5a가 5겠죠? 15겠죠? a가 그러면 3 b는 뭐? 6 됐어요? 그럼 옮겨진 이 점의 좌표가 뭐? 3,6이야. 그럼 원방 다 나왔죠? 중심이 3,6이고 반지름이 얘랑 똑같을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이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근데 뭐 하는 게 비슷비슷하지? 비슷비슷하죠? 그렇지 않나요? 비슷비슷하죠? 뭐 이렇게 맨날 뭐 중점하고 맨날 수직하고 뭐 이거 하는 거 맨날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요거 머플 개념키 6번은 잘 보셔야 해요. 이 녀석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인데 사실 그 우리가 했던 것들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그 별로 틀릴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만 잘하고 있으시면 문제 맞추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여기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7번 한번 해봅시다. 아니다. 6번 한번 해봅시다. 6번. 자, 6번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그냥 어떻게 생각하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하나요. 자, 그러려니 합시다.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그림을 뭐라 그랬냐면 fx, y는 0이라고 했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 f의 이쪽으로 봐야 돼요. 이 녀석을 어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겠니?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애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배운 애들 내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대칭이동이랑 평이동 두 가지 배웠잖아요. 네. 선대칭은 여기서 안 나올 거고, 어차피 우리가 배웠던 y축 대칭, x축 대칭, y는 x 대칭, 그리고 뭐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하는 거, 그거까지만 사용하시면 얘로 가는데, 이 녀석을 문제를 푸실 때는 저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나눠서 하라고 보통은 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먼저 평행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하시고 평행이동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추천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보시면 x, y였는데 x랑 y가 지금 x가 원래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고 y가 지금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지금 자리가 아마 바뀌었을 거야, 그렇지? 이해가 되니?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었을 거야. 지금 x 자리에 지금 y가 들어가 있고 y 자리에 x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게 만드는 녀석은 뭐겠다? y는 x 대칭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 녀석을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가는 식으로 바뀌겠지. 됐어요? 얘를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바뀌겠지. 됐니? 자, 이거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킬지를 보면 되는데, 자, 이거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한번 숫자 보세요.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겠어?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다는 말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라는 소리고요. y 자리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이라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되니? 다 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y는 x 대칭을 해야 돼. y는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얘에 대해서 이 삼각형을 대칭이동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접은 거잖아.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하겠지. 보여요? 자, 그 다음 얘를 x축으로 얼마? 빼기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겨야 x축으로 빼기 이만큼이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이쪽으로 왔다가 x축으로 빼기 2만큼 왔다가 y축으로 1만큼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오는 거 아시겠어요? 되겠어요? x축으로 빼기 이만큼 한 칸 위로. 그래서 요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도형을 그려라. 그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위에 거 기준으로. 네? 위에 거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위에 거 기준으로 찾냐고? 그게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니까 이거 점의 좌표는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고 4개이니까 여기는 1일 거 아니야? 오삼각형. 오삼각형 거기 답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저거야. 저거는 x축으로 1표현 나 이거는 요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라. 우리가 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시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시면 이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지?
여기까지 되지. 자,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에서 만약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Y-B.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x축으로 a만큼이니까 여기가 x좌표에 해당하니까 여기 대신 x 빼기 a여서 약간 이렇게 되어야 그럼 이게 y좌표니까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요. 점에서는 당연한 거죠. A와 B를. 예, 점에서는 이렇게 안 되고요. 이렇게 돼요. 이게 평행이동을 하시면 평행이나 대칭이동을 하시면 봐봐라. x축으로 a만큼 가라 하면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는다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x가 어디에 있든 y가 어디에 있든 해당해. 즉 x가 지금 y좌표에 있잖아. 그지? 그래도 이걸 x축으로 a만큼 이동시키면 이게 바뀌어요. x 대신에 x 빼기 a가 들어가요. 이게 건드려지는 게 아니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녀석은 이렇게 가는 녀석은 x가 어디에 있든 y가 어디에 있든 해당해. 어디에 있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앞에 뭐가 붙어 있든 상관없어요. 그걸 찾은 다음에 그 자리에 저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되겠어요? 이게 만약 봐라. 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걸 만약에 너희가 y는 x 대칭을 하겠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게? Y-2, 이렇게 y 빼기 2, 빼기 x 플러스 1. 네. 이렇게 돼요. 자, y는 x 대칭은 뭐였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x와 y가 자리 바꿈이라고 했지. x랑 y가 자리 바꿈이라고 했지. 이 좌표 통째로를 들어 옮기는 게 아니에요. x 자리에 y를 넣겠고 y 자리에 x를 넣겠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요거 헷갈리는 사람 많으니까 요런 거 잘 봐둡시다.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을 잡아봐. x축 대칭을 했다고 쳐봐봐. x축 대칭을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될까? x축 대칭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이렇게 돼요. Y 플러스 2 아니에요? 아니야. 왜 마이너스 2예요? x축 대칭은 뭐야? 아까 뭐라 그랬지? y 부호가 바뀐다 했지. 근데 y 부호가 이거가 y로 봐서 이거의 부호를 바꾼다가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y 대신에 빼기 y를 넣겠다 말이야. 그 자체만. 이해됐어요? x축 대칭을 하겠다. 이게 x가 어디에 있든 y가 어디에 있든 x 앞에 뭐가 붙어있든 y 앞에 뭐가 붙어있든 간에 성립해. 그럼 y축 대칭도 x는 바뀌어요? x 자리에 부호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 이해됐어요? 조금 헷갈리긴 하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 녀석은 x가 어디에 있든 y가 어디에 있든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하라. 그러면 x를 찾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x를 찾아. 그거 찾아가지고 이걸 바꾸면 돼. 심플하죠? y로 뭐 어디만큼 이동해라. y를 찾아서 y 빼기 b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x축 대칭을 해라. 그러면 y를 찾아. 그래서 빼기 y로 바꾸면 돼요. 어디에 있든. 아시겠죠? 오케이. 요게 이제 우리 요쪽에 요 문제를 풀 때 핵심입니다. 요거. 좀 헷갈리기 쉬워요. 이거 통째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x만 바꾸는 거예요. y랑 x랑 뭐 이렇게만. 아시겠죠? 요게 6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하다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8이랑 1009는 한번 숙제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 다음으로 갑시다. (7번) 하하. 자 이거요. A가 B가
이것이 있다. P가 X축 위에 있을 때 이 녀석의 값은인데 이거 한번 봐라. 1,3이 A가 여기 있고요. B가 9,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P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X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랬을 때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통 이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튕기는 문제라고 해요. 이게 왜냐면 약간 A에서 B까지 갈 때 여기에 이렇게 공이 약간 튀는 것 같잖아. 팅 튀어서 가잖아. 그죠? 그런 거 같지 않니 얘들아? 공이 이렇게 팅 튀어서 가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튕기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튕기는 문제의 경우는 문제 풀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여기에서 튕기잖아. 그러면 이 튕기는 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하여 X축에서 지금 튕겼죠?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어디에서 튕겼지를 보시면 돼요. X축에서 튕겼지?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둘 다 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A를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얘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랑 요렇게 P랑 연결을 하면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이거 수직일 거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랑 밑에 삼각형은 정확히 합동이죠. 합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A에서 P, P에서 B,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AP 더하기 BP는 A 프라임 P 더하기 BP로 바꿀 수 있지. 왜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맞지?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프라임 P 더하기 BP는 뭐야? 결국 A 프라임에서 B까지 가는 길이잖아. A 프라임에서 B까지 가는 길이잖아. 그러면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되겠죠? 직선 거리. 맞아요? 자, 그럼 A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얘가 1,3이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X축 대칭하시면 얘는 1,-3일 거고요. B는 9,3이었으니까 9,3에서 1,-3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몇이니? 64 더하기 36 7이나 돼. 쌤 근데 예. 그냥 전 P를 예. A, 같은 거 두고 예. 둘이 정과점 써가지고 예. 최소값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넌 루트가 들어가 있는 제곱과 네, 그거. 루트가 들어가 있는 제곱의 합을 해가지고 풀겠다. 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더 쉽지 않아요? A, 0 두고.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 A, 0이니까 그냥 정과점 써있으면 안 돼. 그래 정과점사에 버리잖아요. 네. 네. 이게 그렇게 구해도 똑같죠.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야 그다음? 아니 A는 1,3하고 B는 9,3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P를 그냥 A, 0이잖아 지금. AP가 이거 아니? 네.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고 네. 이게 BP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야? 최소값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뭐. 둘이 안에만 더해가지고 이참수로 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차함수 이차함수를 어떻게 할 거야? A 제곱을 이차함수를 하려면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와야 돼요. 네. 어떻게 이 모양에서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야? A 제곱을 할 거야? A 제곱을 최고차만 하면 되잖아요. A제곱 이거 따로 이거 따로인데 얘네 둘이 어떻게 합쳐져? 너 루트 2 더하기 루트 3 하면 이게 루트 5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따로따로 루트 돼 있는 애들이 안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합쳐지지 않잖아. 어떻게 얘를 섞어서 지금 최소값을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아, 안 돼요. 그렇게 만약에 하려면 제곱을 해서 풀어야 되고요. 제곱을 해서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 제곱해서 이거 루트 벗겨지고 이거 루트 벗겨지는데 문제는 2AB가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있어서 얘랑 얘 곱하기가 하나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혼돈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풀면 너무 더럽죠. 그래서 이쪽으로 잘 안 가고요. 이 도형 성질을 이용해서 도형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 이게 봐봐. 식이랄 게 뭐 없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로 가니까
딱 기억을 해주세요. 아 튕기네 하시면 저 튕기는 녀석은 어디에서 튕겼지를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됩니다. 요거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이래요. 3,7 B가 빼기 5,4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그러면 얘가 Y는 X 3,7 빼기 1,4 알겠죠?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이렇게잖아요. 그죠? 그쵸?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저값을 구하라.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튕겼죠? 생해서 Y는 X를 튕겼잖아. 그러면 그 튕기는 녀석에 대하여 여기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빼기 1,4였으니까 요거 대칭하시면은 4, 마이너스 1 되겠죠? 돼요? 그러면 뭘 구하면 돼? 이렇게 딱 연결을 하시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4, 마이너스 1과 A 여기 3,7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으니? 그래서 이게 B고 얘를 B'이라고 한다면 AP 더하기 BP가 AP 더하기 B'P가 돼서 이거가 결국 B'에서 A까지 가는 거리랑 똑같더라. 그래서 직선거리일 때 최소겠다. 직선거리는 뭐다? 요거랑 요거 사이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루트 1 더하기 64. 그래서 루트 60. 되겠어요? 근데 예. A를 대칭해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A를 대칭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됐나요? 이게 7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해볼 건데 8번을 하면 수상의 마무리 8번을 한번 해봅시다. 8번이요. 하고 이렇게 돼 있대요. AP 더하기 PQ 더하기 QA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튕기는 문제죠? 약간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니까 공을 약간 탱 떠지면 탱탱 해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잖아. 근데 튕기는 면이 어디 생기죠? 두 군데 생기지. 그러면 두 군데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여기가 튕겼으니까 얘가 어디인지 보시면 Y는 X예요.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시면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이건 A'입니다. Y는 X 대칭하면 X, Y 자리 바꾸죠. 따라. 그다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아까 전에 요거와 요게 똑같겠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따라오시죠. 두 번째, 여기에 튕기잖아. 이거 보이니? 탱 튕기는 거. 그러면 X축이잖아. 그래서 X축 대칭할 거야. 이걸 X축 대칭하시면 얘를 A2'이라고 하자. 3, 마이너스 1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어디지? 이렇게 두 개가 같겠죠. 따라오세요. 이 삼각형이랑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삼각형은 합동일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지.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여기 길이를 세모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P 플러스 PQ 플러스 QA는 결국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짝대기 하나거든. 맞지? 근데 이 동그라미가 보시면 AP만 있는 게 아니라 A'P로 바꿔도 되지. 얘를 A'P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모는 PQ 그 다음에 이 짝대기가 지금 AQ만 있는 게 아니라 A2'Q도 있잖아. 그래서 A2'Q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은 결국 동그라미 세모 짝대기 하나 동그라미 세모 짝대기 하나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길? A'에서부터 A2'까지 가는 길이더라. 그래서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겠다. 따라와요? 그래서 A'에서부터 A2'까지 가는 직선 거리 구하면 최단 거리겠다. 결국 이게 A', A2' 사이 거리랑 같아서 루트 저거 하시면 4, 16, 20이겠네? 이 루트 5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수상이고요. 요거 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것도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수화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화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그다음에 이거 사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지? 사온다고 했고, 너 사온다고 했지? 예? 너 그럼 이거 받아야 돼? 아하. 여러분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 좀 이따 줄게. 윤서는 그래서 토요일에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 1시간씩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윤서는 토요일에 9시부터 하는 건 괜찮니? 이게 뒤로 당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너 뒤에 시간이 안 된다 했잖아. 뒤로 당기기 힘드니까 앞에 1시간 추가해서 9시부터 해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월수토반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너희는 가도 좋습니다. 너희는 가시고요. 윤서도 가시고. 그 나머지 네가 그럼 네가 받아야 되는구나. 한다고 하는 잠깐만. 반이야? 예,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선생님 시험지 받아보셨어요? 맞다. 학생 가져오세요? 내 책상에 있는데. 아, 책상에 있으니까 가져갈래?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자, 여러분은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반이 원래 이제 요반이 이제 월수토반이거든요. 월수토반인데 얘를 저 가도 왜요? 네, 왜요? 저 가도 되나? 아니요, 안 돼요. 일단 얘기하고 와야지. 월수토반인데요. 이게 이제 반이 방금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9명이라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수토반 따로 하고 쟤네들은 이제 그냥 월수토반 원래 하던 애를 그대로 하고 여러분들은 화목하고 혹시 일요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화토일 괜찮으세요? 아니요. 혹시 안 되는 이유?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돼요. 일요일에는 다 안 돼요? 네. 일요일 안 되고 또? 저 일요일. 셋 다 일요일은 안 돼? 네. 그러면 잠깐 있어봐. 혹시 금토 괜찮으세요? 저 영어랑 영어랑 네. 안 돼요. 영어랑 국어? 금요일은 네? 금요일은 잠깐만 있어봐. 여러분 그냥 방학 들어가면 금요일 괜찮지? 방학 들어가면 앞뒤로 좀 시간 조정이 되잖아. 방학 들어가면 뭐 오후 때 해도 되고 하니까 금요일 해도 괜찮지. 방학 때 아예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금요일이?
저는 7시 전에는 괜찮아? 그러면은 금요일이나 요거는 금요일 날 하는 거는 원래 화금토 요렇게는 방학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화토 하고요. 요번 주, 다음 주 화토 하고 다음 주 네. 이거 하루 날짜 더 있는 게 원래는 수업이 일요일 수업이거든요. 일요일 수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언제 할지를 조금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거는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요 월수토로 하시고요. 월수토로 하고요. 방학 스케줄이 들어가면 화금토로 바꾸는 거 괜찮으세요? 화금토로 바꾸는 거 괜찮으세요? 다음 주까지는 그냥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그 방학 들어가면은 화금토로 바뀌는 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그냥 이제 같이 하고 이게 이제 시간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다음 주까지는 그냥 같이 하고 이제 방학 스케줄이 들어가면 요 시간표로 딱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로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저 금요일에 예. 수학이랑 영어랑 주로 다 있긴 한데 예. 좀 많은 거.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다른 요일로 해도 괜찮은지 그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토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시간은 언제인지 아시죠? 알려주세요.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수고했다 얘들아. 잘 가라. 질문 있으신 분? 여러분 그리고 숙제는 그 진도 나간 것까지 풀어 오셔야 되고요. 숙제 안 해오면 남겨서 시킬 거야.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잘 가라. 프린트 싹 따개로 오늘 진도 나가는 거에 밑에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더 좋은 문제가 있겠지. 그렇게 많아요? 그래. 수고했다.